자, 금리 인상기죠. 이제 금리가 아무래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지배적인데, 자, 금리 인상기에, 자, 2022년 내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전략 지금부터 짜야 됩니다. 내년에 짜면 늦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출 중단 영상과 신용대출 영상 올려드렸죠.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혹시 보셨나요? 지금에 와서는 말이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됐어요. 다른 은행들 대출 쏠려가지고 중단됐고요. 대출 제일 많이 안 나갔던 신한은행 대출 2조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기사나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금리 인상기 대출 전략 우선 세 가지인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대출 받을 계획 있으신가요? 자, 대출을 만약에 받으시게 되면, 자, 주택담보대출, 네,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유를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동금리가 있고요. 그리고 혼합금리가 있습니다. 일반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6개월마다 변동이 돼요. 1월 1일에 대출을 내면 6월 30일까지는 그 금리를 쓰다가 또 7월 1일자 기준으로 대출이 다시 이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6개월 주기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런 변동금리는 어떨 때 좋냐면 대출 금리가 하락될 시점,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다는 하락 시기에는 변동금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상승기다, 인상기다라고 할 때는 네,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혼합형은 한 5년 동안은 내가 지금 시점에 대출을 받을 시점의 이율로 딱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6개월마다 6개월 주기로 대출 이율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은 딱 고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엔 조금 덜 불안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5년 뒤에 봐서 그때 만약 금리가 내가 대출 리스트보다 떨어져 있다 하면 대출을 바꾸시면 돼요. 갈아타시면 돼요. 그래서 대출을 하나 내서 끝까지 다 쓴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대출 한 번 받으면 30년 쭉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아시는데 대출 이유를 체크해 보시고 내가 내는 이자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출을 알아보고 싼 걸로 갈아타야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기억은 안 하셔도 못 하셔도 되는데 대출 비율이 높으면 갈아탈 수도 있다라는 점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아무래도 고정금리로, 네, 혼합금리, 네, 고정금리가 섞이는 혼합금리를 하시는 게 맞고, 자, 신용대출 많이 쓰시죠? 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유를 3개월, 6개월, 12개월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출 하시다 보면, 뭐, 몇 개월짜리로 하시겠어요? 라고 은행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앱으로 하실 때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1년 뒤에 중간에 한 번 올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3개월, 6개월짜리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12개월짜리 변동금리를 선택하시면 돼요. 왜냐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으면 1년을 쓰고 연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에는 고정금리로 쓰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는 신용대출은 12개월 변동금리로 선택을 해주시면 1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년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6%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5%까지도 있기 때문에 내년 대출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시기에는 내가 어떻게 대출금리를 선택을 해야지 여기 올라가지 않고 현재 지금 낮은 금리를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그게 가능합니다. 네. 자, 신용대출 고정금리 1년 받았는데 1년 후에 금리가 오르나 1년 뒤에 금리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 금리가 상승이면 지금보다는 더 오를 수가 있어요. 만약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더 떨어진 금리로 그때 또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고정을 1년 쓰실 수 있고 1년 뒤 시점에는 그때 가서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글쎄요. 좀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리 인상기 대출 전략 세 가지. 자,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나 신용점수 올랐어요. 나 직장 바뀌었어요. 나 연봉 올랐어요. 나 집 샀어요. 나 자산 늘었어요. 자, 그러니까, 나 여러 가지 신용도가 좀 좋아질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내가 쓰고 있는 대출금리 깎아주세요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이게
은행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냥 모르고 쓰기를 바라고 요구하기를 원하진 않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일이 많습니다. 대출 신청하기도 바쁜데, 이것까지 또 처리하려면 너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은행원에게는. 자, 그런데 카카오뱅크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변동사항이 있으면 안내를 해주고 금리나 요구권을 등록하게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깎아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은 여러분들이 제 경험상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건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내 상황이 나아졌다고 해도 금리 올라가는 게 더 빨라서 만약 그때 다시 이제 금리를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을 처리해 본 결과 금리나 요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왜 올라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받으실 때가 금리가 굉장히 낮았었고 지금 금리가 올라와가지고 현재 시점으로 금리가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손님의 상황 개선됐지만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리나 요구권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면 그걸로 바꾸시는 게 좋고요. 만약 올라갔다 하시면 바꾸지 않고 그냥 유지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면 금리나 요구권을 당당하게 행사하시고요. 만약 올라간다 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신청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 모기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정책 모기지가 까다로워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봤단 말이에요. 받기 힘들고 은행에도 대출 잘 나오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시고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은행에서는 LTV 우리가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도 많이 줄어들고 DSR이다 뭐다 이렇게 굉장히 조건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조건들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정말 조건만 되면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받고 싶다. LTV도 많이 나오고 대출 금액도 꽤 많이 나오고 금리도 고정으로 40년까지 막 쓸 수 있고 이러니까 이거 되면 진짜 요즘 완전 땡큐거든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기 대출 전략 마지막 세 번째는 정책 모기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자, 만약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가 대상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처분 조건이 있겠죠. 자, 그래서 6억 이하의 주택 그리고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기는 40년까지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고 이율은 최대 3.4%로 40년 동안 쓸 수 있고 고정금리 상품이에요. 정부 정책 상품은 거의 다 고정금리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보금자리론 말고 이제 여기서 적격대출이라고 있어요. 적격대출 상품은 요것보다는 조금 더 조건이 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도 가능한데 그 상품도 역시나 만기가 40년까지 그리고 최대 3.4%로 고정금리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격대출도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알아보신다 하시면 적격대출도 우선 알아보시면 되고 요건 조건이 좀 많이 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요건만 되면 좀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적격대출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자꾸 담당 직원들이 실적 때문에 이것저것 가입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한다는데 네, 그쵸. 맞아요. 네, 해주세요, 여러분. 왜냐면 일은 일대로 하고 실적은 실적대로 받았는데 정말 실적도 못 해가지고 맨날 혼나면 얼마나 슬퍼요. 슬퍼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읍소를 했어요. 네, 그렇죠. 선생님 하나만 해주세요. 적금 하나만 가입해주세요 하면 정말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그래, 아시 하나 해줄까 이러면서 해주셨어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네, 적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금리 우대로 적금이나 이런 걸 가입을 하면 금리를 깎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손님한테도 이렇게 그걸 권유하기가 좀 많이 덜 민망했는데 요즘 같은 때에는 금리 우대 요건도 많이 줄어들고 이래서 좀 손님들도 요즘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꺾기 아니에요? 막 이래버리면 할 말은 없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그냥 다 알고 해주시죠. 얼마나 힘들겠어 실적 때문에 이러면서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해서 펀드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적금이나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선에서는 편리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